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18강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어떠한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런 강의보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평균선의 개념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한 거래량 위에 이렇게 캔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차트로 보면은 삼성전자로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선, 파란색 선, 노란색 선, 빨간색 선, 요 캔들이랑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이동 평균선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 하나의 캔들이 있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5일 이동 평균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초록색 선이 지금 이 초록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의 개념은 이 하나의 캔들,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 네 개의 캔들, 다섯 개의 캔들의 평균 값을 이렇게 평균 값을 여기 선으로 딱 나타낸 거예요. 이 선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런 이동 평균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의 캔들의 평균 값을 여기 20일로 20일 동안의 캔들의 값을 이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또 20일, 뒤에서 20일, 20일 이런 점들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게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런 원리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의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처물렸는지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죠. 얘가 만약에 5일 이평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잡았어요? 캔들이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평균값을 여기 나타낸 거고 이날의 평균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평균값을 여기 나타낸 거고 이거를 이은 게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5일 동안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의 여기 산 사람들의 평균 값이 이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5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 값보다 위에 있죠, 캔들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다들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이익이다, 아니다?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게 20일 이평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20일 동안의 캔들 위에 오늘 기준으로 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0일 평균값보다 지금 주가가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이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울렸구나라는 그런 평균적으로 처음 울려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제가 정의하자면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또는 처물려 있는지의 평균값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지와 저항이다. 이 지지와 저항이 핵심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라는 게 더 핵심이고요. 얘는 별표 3개, 얘는 별표 2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일이든 20일이든 뭐 60일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면 5일, 이게 5일 이평선이면 어떻게 돼요?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값이 지금 여기 흰색 선으로 나타났죠. 이동평균선으로. 이 평균값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평균적으로는 수익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이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어떤 심리가 있겠어요? 어떤 심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수세가 5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들이 내 매수 단가는 깨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나 또 매수 대기세로 인해 가지고 5일 이평선 평균값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매수해 볼게 라는 심리가 강하겠죠. 이해 가셨나요? 20일 이평선도 똑같아요. 이게 20일 이평선인데 만약에 얘가 떨어졌어요. 20일 이평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겠어요? 내 단가는 안 깼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수 대기세들도 20일 이평선까지 떨어졌어. 평균적으로 20일이면 우리가 거래일수로 한 달이죠. 일주일에 5거래일이니까. 그러니까 매수 대기세들도 계속 붙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20일 이평선이 깨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조금 불안 심리가 있겠죠. 내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나가는 물량들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평균값이에요. 5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값, 그리고 20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값, 60일 이평선은 60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값. 그 평균값을 이평선에 닿았을 때는 그 평균값, 자기의 매수의 평균값을 지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꽤나 많다. 그리고 매수 대기세들도 많다. 만약에 그 지지선이 깨지면은 그래서 그게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지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양봉의 캔들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0일 동안 물렸던 사람들, 20일 평균값에 물렸던 사람들은 자기 본전가에 오면 어떻게 일단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겠죠.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그래서 이거를 심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이동평균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지와 저항이다. 그러한 개념. 5일 동안의 평균값, 20일 동안 평균값, 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 급등주, 21선을 타고 올라가면 약간 급등주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뭐 깨면은 뭐 데드크로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심리예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워요. 뒤에서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뭐 이런 거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저항과 지지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골든크로스면 좋다. 데드크로스는 나쁘다. 뭐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이평선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나 골든크로스를 뒤에 뭐 배울 건데요.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심리적인 게 학습 효과에 따른 심리적인 게 강한 거지. 뭐 이평선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의 그냥 개념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지지와 저항이다. 그거의 지지와 저항은 뭐 평균값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학습 효과에 의한 그런 하나의 심리대다라고 정의를 저는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첫 시간부터 조금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그냥 심리대인 것 같아요. 학습 효과에 의한 그냥 하나의 심리대. 그렇지만 그 심리대의 확률은 굉장히 높다. 맞아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도 이동평균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하고 이제 캔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겠죠. 이평선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5일 이평선을 많이 써요. 5일은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면은 5일 거래하자.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일주일의 평균값으로 5일 이평선을 많이 씁니다. 그 20일 이평선을 많이 쓰는데요. 20일은 한 달 거래죠. 5일 곱하기 4주 하면은 한 달 거래라서 이렇게 한 달 많이 쓰고요. 60일은 세 달이죠. 제가 항상 3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3의 배수. 그리고 10이 6달 반기죠. 240일은 1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 보면은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주일, 한 달, 뭐 세 달, 6달, 1년 이런 심리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그 심리로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일주일, 한 달, 세 달, 6달, 1년.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학습 효과로 같이 가고 같은 심리를 타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 이평선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보통 5, 20, 60, 120, 241 이렇게 많이 쓰고요.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3일 선도 많이 쓰고 7일 선도 많이 써요. 그리고 중기 이평선은 20일, 60일을 많이 쓰는데 15일, 35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이평선은 뭐 답이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는 걸로 많이 씁니다. 장기 이평선은 100일, 120일, 240일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120하고 240일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5일선하고 7일선 그리고 보통 5일, 20일, 60일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제가 좀 다르게 써요. 100일 이평하고 200일 이평을 써요. 저는 120일, 240일 안 쓰고 저는 100일하고 200일 이평선을 많이 써요. 그 중에서 이 100일 이평선이 좀 저항이 저한테 좀 잘 맞아요. 1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이 많이 걸리는 구간을 제가 차트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많이 나와서 저는 100일 이평선을 좀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조금 급등주 할 때 7일 이평선도 쓰고요. 뭐 이렇게 7, 15, 35도 좀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하는데 보통은 세팅은 5일, 20일, 60일, 100일, 20일 정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인 개념 5일 동안, 20일 동안, 60일 동안에 한 캔들에서 20일 동안에 하나의 평균값을 찍어낸 게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동평균선이다. 이동평균선의 중요한 의미는 지지와 평균값에 대한 지지와 저항, 떨어질 때는 지지고 밑에서 치고 올라갈 때는 본전 심리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의 하나의 저항이 된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지지와 저항, 떨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 평균값에서 지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고 밑에서 캔들이 치고 올라갈 때는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이 저항의 힘이 강하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심리다. 무슨 심리? 우리가 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저항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세고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밑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을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에 따른 심리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은 조금 높은 확률로 조금 확률이 높다. 그만큼 심리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평균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지 이 이평선만으로 모든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왔던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조합을 해야지 이제 기본적인 차트를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뒤에서 이평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